여러분 안녕하세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원래 제가 저희 금태연구소의 슬로건이 30, 4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왜 20대는 빼냐 이렇게 좀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저희 채널이 20대 분들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주로 이제 30대 40대가 이렇게 은퇴나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제가 좀 컨텐츠를 짜느라고 슬로건도 30, 4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20대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노후 준비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20대 후배님들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뭐 사실 은퇴 노후 준비가 막연한 것 같지만 그냥 젊었을 때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하고 저축하자 뭐 이런 컨셉이니까 젊은 후배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벌써 이제 제가 매월 저희 그 퇴직연금 운영에 대해서 그 ETF로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벌써 4월달 포트를 리뷰하고 이 5월달 새로운 포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은 4월달 금융시장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리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리밸런싱 아이디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달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오렌지색으로 표현한 게 조금 시장이 강했던 거고, 이렇게 좀 녹색으로 표현한 게 시장이 좀 약했던 쪽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상해 증시를 제외하고는 뭐 다우, 나스닥, 국내 시장 모두 강보합 이상의 장세를 좀 보였는데요. 특히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가 한때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살짝 찍고 다시 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뭐 천스닥이라고 하죠. 이 천선을 넘어갔다가 뭐 월말에 조금 밀려서 다시 980선대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상승세가 좀 진정된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됐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 지표 좋아지고 뭐 그 와중에도 경기 부양책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강세를 좀 이끌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참고로 이 철강, 해운, 화학, 건자재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섬유의복, 철강, 뭐 운수, 화학, 증권, 통신, 금융, 뭐 은행업, 건설 뭐 이런 쪽이었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종이 목재 이런 건자재 그리고 건설 뭐 이런 쪽 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다소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은 채권시장은 좀 약할 법도 한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강세를 보였어요. 즉 금리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좀 보였고요. 그동안에 좀 가파른 상승에 대한 조금 조정 성격도 있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2% 중반까지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지만 좀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인식들, 그리고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조금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그 어떤 우려감들을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던 미국 시장은 좀 미국 금리가 약간 하향 조정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국내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는 조금 상승세를 좀 보였던 이유가 지금 국내에선 다시 추가적인 그 경기 부양,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국내 쪽 금리는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환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다 보니까 달러화도 그동안에 이제 강세를 좀 접고 약세를 좀 보이는 이런 최근들의 흐름이고요. 국내 그 환율 역시 지금 뭐 3월 초에 한때 1140원 갔던 게 지금 111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와 약세 좀 다른 신흥국 통화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까지 마저 살펴보면 일단은 유가는 조금 부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꾸역꾸역해서 벌써 한 64불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한때 지금 68불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글로벌리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전반적인 유류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유가의 강세를 이끌었고요.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구리죠, 구리. 구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닥터 카퍼라고 할 정도로 상당하게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상화폐 살펴보면 그 4월 달에 가상화폐 시장은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그동안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한때 8천만원 넘어갔다가 이게 5,500만원까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이더리움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버렸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 금융위원장께서 본질 가치가 없다, 투자자 보호하기 어렵다, 뭐 이런 그 악재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 빠진 부분,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 머스크 형님이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뒤통수 친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가 그 보유 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상당히 비트코인의 강세를 이끌었는데, 지금 1분기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비트코인 차익 실현했죠. 한 10% 정도. 그래서 이제 뒤통수 맞았다 이러면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 뭐 그 뒤로 다행히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유럽 투자은행에서 이더리움을 기반해서 디지털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뭔가 기존의 그런 그 금융권에 이게 편입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4월달 금융시장 현황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 제가 4월 달에 그 신규로 편입했고 또 제외했던 종목들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 은행 업종하고 방송통신 쪽을 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세가 뭐 이 정도면 조금 주춤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굳이 안 뺐어도 되지 않았을까. 예, 은행이나 방송통신 뭐 둘 다 한 2%에서 3% 정도 상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뭐 굳이 뺄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대신 집어넣었던 종목들이 그렇게 썩 재미를 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초장기 국채, 차이나 전기차, 2차 전지, 차이나 항생, 글로벌 럭셔리, FN 수경제,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 요런 종목들, 요런 ETF를 좀 편입을 시켰는데, 보시면은 이제 편입했던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 산업만 한 5%대 상승률을 보였고, 나머지는 별로 좋지가 않았네요. 글로벌 럭셔리도 괜찮았네요. 글로벌 럭셔리하고 2차 전지 정도만 3%, 5% 정도였고, 나머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FN 수소경제 테마랑 차이나 항상테크는 좀 부진해서 약간 그 은행하고 방송통신을 뺀 거에 대한 보람이 좀 없었던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포트는 그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4월 달에 제 그 이 종목들의 단순 평균 수익률이 한 2.37% 정도 되니까, 지금 4월달 코스피가 1.13, 코스닥이 1.38, 이것보다는 좀 아웃퍼폼 했고, 가중평균한 거,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들은 상당히 좀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가중평균 해본 수익률은 7.3% 정도. 지금 계속해서 그 수익률이 좀 좋게 올해 내는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군들에서 좀 재미를 봤냐면, 일단은 구리하고 농산물 ETF 수익률이 한 달 동안 10%, 12%인데 제가 비중도 1%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리츠도 상당히 수익률 좋았습니다. 지금 신한알파, 이리츠, ESR 캔들스퀘어 계속해서 지금 4월 달에도 한 5에서 7% 정도 수익률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리츠의 비중이 다 합치면 2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4월 달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을 꼽으라고 한다면 철강이죠. 철강과 중공업, 기계장비 쪽인데 철강, 코덱스 철강 ETF가 무려 18.75%가 상승했는데 비중도 제가 낮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괜찮았고요. 기계장비도 역시 비중 높게 들고 있는 거여서 수익이 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럭셔리, 중공업, 또 2차 전지 산업 이런 종목들이 상당 부분 저의 포트 성과를 높게 만드는 데 좀 기여를 했던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 전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식형 37%, 채권형 23%, 리츠가 21%, TDF 13%, 원자재, 현금 이런 순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주식형하고 TDF가 사실상 위험자산, 원자재까지 합치면 그래서 거의 한 60% 정도가 위험자산, 그 다음에 이제 채권과 리츠, 안전자산이 한 43% 정도 된다. 뭐 요렇게 저희 포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제 5월달 포트는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지금 포트에 큰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국내 경기가 지금 회복되면서 수출 위주로 상당히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물동량 늘어나면서 뭐 철강, 화학, 조선, 뭐 해운 이런 쪽 그 업종군들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자체가 이미 그쪽에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를 굳이 저는 바꿀 만한 그런 유인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대로 좀 가려고 하고, 다만 이제 제가 그 올해 연초부터 이제 포트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약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상당히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진했던 종목들을 조금 채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컨셉으로 5월달 포트를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엔 일단 제외 종목은 없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을 조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 중에 이제 부진했던 종목들 보여드리면, 초장기 국채가 한 마이너스 3.7%,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0%, FN 수경제 테마, 항생테크, 로보틱스, 자동차, 차이나 전기차, 요렇게가 지금 한 마이너스 5% 이상 정도의 상당히 좀 부진한 종목들이어서 5월 달에는 약간 좀 물타기를 하면서 수익률을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퇴직연금 운용은 일반 주식 운용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 퇴직연금은 이게 어차피 55세까지는 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장기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진했던 종목들을 조금씩 채워 넣는 전략도 길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종목들, 수익률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이 부진했던 종목들을 좀 물타기해서 안정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ETF 중에서 조금 5월 달에 어떤 걸 더 살지를 고민할 텐데, 5월 달에 투자 전략을 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슈가 바로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재개입니다. 지금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게 되는데, 뭐 소나기는 피해갈 필요가 있겠죠. 굳이 뭐 공매도 재개에 따른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얘기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고서들 찾아보니까 최근 1개월 동안 업종별로 대차장고 비율이 이제 늘어난 종목들은 아무래도 공매도를 염두에 두고 빌렸다는 얘기니까 굳이 이쪽 종목은 먼저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니까 통신 서비스,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재, IT 가전 요런 쪽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대차장고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요런 종목들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고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 화장품, 뭐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뭐 자동차, 운송, 은행,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이제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공매도 할 게 아니니까 오히려 대차장고를 이제 줄였던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종목까지 보진 않긴 하는데, 어떤 종목들에서 대차장고가 좀 늘어나는지 보니까 시젠,
CGV. 이거 CGV 우리 용가리 선생님이 미는 종목인데 대차 잔고 많이 늘었네요. 그 다음에 뭐 파트론, 헬릭스미스, 뭐 HDC. 보시면 전체적으로 건강관리,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디어 교육, IT 하드웨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조금 공통적인 키워드는 IT 하드웨어하고 건강관리 쪽, 헬스케어 쪽 종목들이 약간 이제 공매도를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제 이거와 연관된 종목들을 5월달에 미리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5월달에 신규로 추가할 종목들은 헬스케어 빼겠습니다. 아직 많이 지금 물려있지만 분할 매수 시점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고요. 코스닥 150도 어쨌든 주로 이런 헬스케어 업종들, 코스닥 제약 업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분할 매수 시점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FN 수소경제 테마는 뭐 친환경 기본적으로 장기 트렌드로 형성될 거기 때문에 요거 조금 분할 매수할 거고요. 차이나항생테크도 테크 기업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 로보틱스 괜찮고, 코덱스 자동차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덱스 자동차 조금 분할 매수를 많이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추가로 제가 매수하기로 했던 종목 ETF는 FN 수소경제 테마, 차이나 항생테크,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 코덱스 자동차 이렇게 4종목이 되겠고요. 약간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장기 분할 매수하는 이런 컨셉으로 이런 종목들을 5월 달에 좀 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저의 이 리밸런싱 전략이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6월달 ETF 포트폴리오 영상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죠. 뭐 부동산 관련된 투자, 또 직접 해서 제가 평택까지 갔다 와서 뭐 상가주택 보고 왔는데 이런 컨텐츠나 또 우리 용가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들과 하는 주식투자 뭐 이런 컨텐츠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금태연구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